지금 오늘이 딱 90일 남았어요. 지방선거. 네. D-90일인데 오늘 뉴스가 나온 얘기부터 좀 시작해봐야 속보 있어요. 속보. 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징계 1년 처음 네. 받았잖아요. 당 윤리위한테. 근데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오늘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원권 1년 정지 없었던 걸로 되고 지금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배현진 의원은 당장 이제 장동혁 지도부 반성해라.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방송하다가 속보로 이렇게 들었는데 네. 김종혁 최고위원이랑 같이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네. 본인도 놀래더라고. 가만 있어봐. 이게 인용됐네? 네. 나도 그럼 인용될 수 있겠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좋아하셨는데 내용이 방금 전에 이제 나왔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국힘 윤리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했고 남용했다. 아하. 그래서 이건 인용한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다시 이제 부활했다.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직에 이제 복귀를 해서 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이제 지방선거 공천도 네. 서울시 관련된 공천은 또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또 이렇게 또 의지를 표명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장동혁 대표나 윤리위원장이나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경우엔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네. 입장 발표 안 하는 거 보면 참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한동훈 걔는 엄청 신났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뭐 한마디 하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한동훈 대표가 문자로 보내줬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소식을? 이 소식을 아하. 예. 그러니까 뉴스 네. 그 속보 뜨기 한 몇 분 전에 네. 한 10분? 한 20분 전에 미리 결과를 받아보고. 예, 뭐 그랬나 봐요.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이시네요. 나한테는 안 보내줬는데? 한빠예요? 친하다. 더 친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뭐 제가 무슨 뭐 한동훈 대표랑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나를 그러니까 제가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로 이제 좀 활용을 하려고 그런 거죠. 뭐 예.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생겼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는 오히려 더 혼탁이 아니라 뭘 혼선을 빚게 생겼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서울시당 위원장이 복귀를 하죠. 그거는 배현진 의원으로서는 좋은 건데 네. 이제 뭐 이제 잡음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대안과 미래도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잡음 내지 말고 네. 이렇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더 당내에 분란은 더 커지겠다. 그래서 결국은 장도혁 대표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과 미래가 절연하자라고 얘기하도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먹히니까 알겠다. 더 이상 그만 얘기하겠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지면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대안과 당연한 미래에서도 지방선거 포기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그럼 당의 재건을 우리가 따로 구상해보자. 이건가요? 어떻게 그 사람들 봐야 돼요? 전력이 좀 약하고 지금은 뭐 얘기해봤자 소용없겠다. 네. 벽창호다.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더 이상 여러 가지 당무와 관련된 얘기, 지방선거 전략 관련된 얘기 얘기해봤자 소용없겠다. 그냥 답답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포기하고 항복한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오케이. 이거지. 그냥 뭐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 책임지고 나중에 더 가열찬 투쟁 통해서 물러나게 하겠다. 물론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은 네. 저 사람들도 그렇게 썩 행동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너무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요. 지금 지방선거 되게 전망이 어둡다라는 게 객관화된 데이터,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제 와서야 노선 바꾸라 이게 돼요. 당신 그만둬라. 그만두고 우리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 주장이 맞지. 그래서 저 사람들도 좀 그래요. 정치적으로 좀 활동력이 덜한 것 같아요. 대안이 좀 별로 없어 보인다. 네. 일단 한 줄로 요약하면은 선포를 선포하다. 선포를 선포한다. 예, 네. 선거 포기를 선포했어요. 아, 그게 선거 포기예요? 예, 선거 포기를 줄여서 네. 선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냥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행동력이 없는 것도 있는데 그 대안과 미래 보면은요. 네. 이게 자세히 멤버들 안 보셨죠? 진짜 네, 제가 그러니까 그냥 멤버들이 네. 같은 한 그룹으로 묶일 수가 없는 그래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한계도 몇 명 있고 뭐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친한계도 있고 맞아요. 뭐, 네. 예. 친한계 상당수는 안 들어가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김재섭이나 네. 뭐 김용태 뭐 이런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있어서 이분들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은 예. 상당수는 막 재선, 삼선 뭐 이런 분들이
영남에 있는 분들인데 좀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이렇게 그런데 결집된 모임은 아니다. 결집되고 뭔가를 같이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행동력이란 게 없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보수 정당은 보스가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역대로 보면은 보스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한동훈이 그렇지. 너무 개인 정치한다 뭐 자기 그런 얘기하지만은 보스가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가 딱 그거거든요. 구심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쫙 줄을 서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동안의 DNA 자체가. 그러니까 보스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대안과 미래가 제가 뭐 대충 기억하는 것만 한 6, 7번 장동혁 대표 찾아가서 만났을걸요? 네. 뭐 징계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것 좀 바꿔라. 근데 안 듣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벽창호다, 소기의 경액기다, 이렇게 포기를 한 거고. 그래서 선포를 선포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또 한 번 나왔던 게 비대위 가는 것도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비대위 가는 거가 위험하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있었거든요. 네. 뭐가 위험한 거죠? 장동혁 많이 끌어내려. 네. 그런데 지방선거 져. 네. 그러면 장동혁이 거봐. 내가 옳았잖아. 내가 내 노선대로 갔으면 오. 이겼는데 니들이 나 끌어내려서 그랬으니까 나 이번에 당대표 또 나올래. 네. 윤호개인 가지고 쫙 해서 또 당원들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완벽하게 책임을 묻자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망하는 거에, 그러니까 인버스, 네. 고버스에 배팅한 거예요, 지금. 이걸 분명히 이거 떨어진다. 그 얘기 100% 들으니까 떨어진다. 그럴듯한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패배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방선거 져도 안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패배를 해야 장동혁 대표가 그래 내가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할까요? 본인은 이제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바로미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만 이긴다라고 하면 네. 본인은 졌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들도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애매모호한 게 거기서 울산 하나 더 이기면은 2018년도보다 나으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당시 홍준표 대표였잖아요. 네. 그보단 난 거 아닌가? 그만두라고 하기 좀 곤란한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격차도 볼 거예요. 서울시에서의 격차. 네. 진단한 얘기 아닙니다, 오사연 시장님. 충분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격차로 네, 부산 패배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 이런 지역에서 격차도 볼 거예요. 그러면은 격차가 정말 두 자리 숫자 이상 확 나버리게 되면은 다음번 총선까지도 이제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먼저 이제 그만두라고 할 거고 제가 이제 당내 분위기를 보면 네.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저 소수의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네. 장동혁 대표를 멸시해요. 경멸해요. 그 정도예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당대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깜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 자리에 내려오게 되면 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파주 장단콩만을 사용해 전통 맷돌 방식으로 갈아 부드러운 파주 장단콩 맷돌 비지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비지 본연의 담백함의 순한 맛과 매콤한 맛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가격은 5인분에 19,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니라 박준태 비서실장 네. 그리고 뭐 정의용 사무총장 측근들. 그렇게 측근들도 대단히 비참한 정치적인 평가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저는 어떤 예상까지 하냐면 너희들은 당과 보수파를 망쳤다. 책임져라. 2028년도에 총선 공천 너희들 공천도 안 준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들을 네. 완전히 이 국민의힘과 보수파 플랫폼에서 정치를 못하게 그냥 내쫓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이거는 대단히 뭔가 당직을 맡고 있고 완장을 차고 있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집단과 진영을 책임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티고 윤호개인 세력과 같이 하겠다라는 그것만 고집한다면
이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라고 엑스표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비참할 것 같다. 그럼 버틴다고 버텨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못 버티죠. 못 버틴다. 네. 어떻게 보세요? 중진들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중진들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진들이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난번에 탄핵되고 나서 의총하는데 한동훈한테 물병 던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네. 다 경로하고 막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 정도 분위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때도 사퇴 안 하려고 하는 최고위원도 있었는데 완전 분위기에 쫄아가지고 저기 진종호 뭐 이런 사람도 사퇴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버티기는 분위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 거는 진짜 각자 도생. 이게 우리가 광역단체장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장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득표율이 분위기가 중요하고 득표율이 중요한 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송영길 두 사람이 붙었잖아요. 네. 득표율이 오세훈 59, 송영길 39였어요. 아, 20%. 정확하게 20%포인트 차가 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전통적으로 가져갔던 구청장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네. 그렇죠. 네. 도봉구 넘어가고 동대문구 넘어가고 뭐 종로구, 중구, 뭐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뭐 여기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막 이런 데들이 원래 민주당이 2018년에는 다 가져갔었거든요. 네. 그때 서초구 빼놓고는 강남구까지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다가 이제 뭐 롤러코스터였는데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버텨주느냐 안 버텨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그거를 당해서 뒷받침해 주느냐 아니냐가 이게 기초단체장 풀뿌리 선거도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냥 다 망했어요. 제가 보면 그냥 완전 각자 도생. 현재 스코어. 완전 망했다. 각자 도생으로 지금 그냥 갈 것 각자 같아요. 도생. 그러니까. 알겠습니다.